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을 내놓은 지 2달가량이 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좀 꺾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좀 오르고 있고요.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으로 불리는 수도권 일부 지역은 집값의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강도 규제에 나선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는데 과연 성공한 걸까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집값 급등 지역은 언제까지 과연 오를까요? 자, 12.16 대책 2달을 맞이해서 부동산 시장 진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용성을 저도 사실 학창 시절에 수원 쪽에 좀 거주를 해서 집값을 보다가 부모님 댁 부근의 집값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0억 넘게 거래됐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뭐 풍선 효과다 혹은 키 맞추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같은 풍선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풍선 효과라는 게 이제 규제가 강화될 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세력이라든지 혹은 이제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해당되는 수용성 지역, 즉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성남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12.16 대책, 그러니까 2019년이죠. 작년에 그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사실 가격 상승폭이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가파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단기간 내에 급등했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충분히 어떤 정도의 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아마 서울 시내에도 규제가 되게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피해서 오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풍선 효과라도 과언이 아니고 이것은 결국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그 규제 중심의 정책이 가지고 온 상당히 부작용의 가장 큰 폐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외지인들이 많이 산 것도 좀 특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외지인들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그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량 가운데 거의 20% 내외 이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런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 수요자뿐만 아니라 충분히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외부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을 단기간 내에 그렇게 급등시키거나 해서 과열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막차를 타시는 어떤 실수요자들이나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은 주거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점에서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올랐다라고 모두가 느끼는 것 같아요. 뭐 2%가 한 주간에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 지역은 정상적이진 않다 시장에서도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정부가 조금 전에 추가 규제에 대한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려를 좀 나타내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위원님도 오시기 전에 사실 뭐 오늘 정해지기 전에 그렇죠. 빠르면 다음 주 안에라도 이게 지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어때요? 어느 지역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까?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이런 정부의 그 규제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는 풍선 효과가 서울을 그 외곽으로 한 여러 가지 수도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용성 지역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있어서는 뭐 오동평이라고 해가지고 오산 신조가 계속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오산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쪽인데요. 또 서울 시내 인근에 또 남양주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가 나름대로 처음에는 조금 수수방관한 좀 여유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 거죠. 한 주 만에 2.5% 내외로 오른다는 것은 1년이면은 해당되는 주택 가격의 2배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 상승폭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감을 아마 정부도 느낀 것 같고요. 그 당정 협의를 통해서 지금 봐서는 뭐 20일이나 21일 정도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요. 대책을 발표하는 것과 대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갭이 있는 거죠. 현재에서 이렇게 좀 정부가 되게 예전보다 시장 상황이 달아오르면 정부가 규제를 바로 했었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해당되는 지역의 민심 동향이 규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4월 달에 있을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가운데 있어서도 수용성 지역이 대표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편입된다든지 아니면 투기과열지구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정도로 할 것 같고요. 또 수용성 지역 중에서도 가장 먼저 수원이 대표적인 지역으로 아마 선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LTV나 이런 부분 다주택자에 대한 뭐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하게 되면요. 사실은 현재 수원의 경우에는 팔달구에서 이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GTX 때문에 그랬던 그렇죠. 거죠? 지난번에. 그리고 지금 성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 중과가 적용이 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 분양권 전매 사실은 그쪽에 단기로 투자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분양권 전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도 뭐 50% 60%의 그 과세를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지금 있게 되고요. 또 1가구 1주택자의 혜택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상당히 많은 규제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수원의 팔달구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폭에 있어서는 지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구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한편에서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의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의 지정 혹은 투기과열지구로서의 지정이 이어진다고 할 때 그것이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에 대한 네. 궁금증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이번에 이제 사실 집이라는 것도 그래요. 저희가 살 곳인데 네. 그걸 또 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사느냐도 중요하고 없으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 오를 때 그래서 내가 기왕 집이 필요하면 실수요 개념으로 따라서 이제 이번에 구매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추가 규제로 집값 떨어질까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현실적으로 계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규제가 나온다면 단도직입적으로 가격이 좀 내려가는 게 현실화가 될까요?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규제가 그동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설정된 곳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일부의 11개의 구는 투기지역까지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18번의 주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안정되었다고 보기 힘든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자금 조달 계획서 등 제출 등을 요구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거래 심리 위축을 초래해서 지금은 좀 안정된 것처럼 보여주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볼 때 이번 대책들이 각종의 어떤 규제들을 추가적으로 장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 확실한 어떤 그 시장 안정 효과를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아마도 이번에 있어서 대책을 내놓더라도 추가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이 폭탄급의 큰 규제 정책을 내리기보다는 네. 조금씩 후속 대책을 입법 예고하면서 움직일 것이 보이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오른 그 집값이 순식간에 하락할 확률은 굉장히 적어 보인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요. 기존의 주택이 오른 것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한테는 너무 자칫하면 커요. 자산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이 초래될 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있어서 설령 단기간 내에 굉장히 높은 폭의 가격이 올랐다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이나 대책 등을 통해서 시장 안정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완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은 완충 작용을 조금 정부가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해야지 그것을 일시적으로 충격에 의해서 본래 상태로 돌려놓게 되는 것은요. 저는 대단히 시장에 있어서의 또 다른 부작용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착륙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고요. 이제 서울로 눈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용성이나 뭐 오동평과는 다르게 뭐 신조 계속 나오는데 강남 쪽은 마이너스로 결국에 돌아섰습니다. 네. 계속 상승률이 줄다가 네. 고강도 규제가 먹혔다라고 이제 뭐 한간에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좀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규제가 사실은 이제 12, 16 대책이 가지고 있는 게 대출과 세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화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이제 이번에 12, 16 대책, 그 작년 2019년도에 마지막 대책이었던 그 대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기존의 주택들 가운데 똑같은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9억 이상을 우리가 고가 주택이라고 정부에서 명명을 하고 예. 그다음 15억 이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대책의 행간 속에 있는 게 뭐냐면 기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공시 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의 어떤 가격대를 갖다 구성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실거래가 실거래가 예. 중심입니다. 시세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그 적용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실제 그러한 대상자들에게는 대출도 굉장히 좋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거래를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9억 이상인 경우에는 15가지를 해당되는 거래 매수자가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일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정부가 해당되는 쪽에 당국에서 판단하게 되면은 세무조사까지 동반하는, 그래서 자칫하면 주택 거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과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택 거래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켜서 현재로서는 시장이 마치 안정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약 6억에서 9억 사이의 간격에 있는 그 구간에 있는 그런 주택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항구적으로 시장 안정에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를 두고 볼 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현재의 관망세가 일정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충분한 서울 시내의 공급 대책에 대한 대안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안정 기조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다른 불안한 요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좀 합쳐서 할게요. 저희가 시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강남권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합권이 유지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올라가요. 노원, 도봉, 강북 같은 경우에는 강북은 오름세가 지속되는데 강남, 강북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강북의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6억에서 9억 사이의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충분히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이든 혹은 실수요자들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강북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의 규제도 불구하고 거래가 활발한 편인데요.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는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규제로 인해서 많이 묶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는 거래 자체가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이 하락세 자체가 큰 폭으로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남 지역의 경우에도 조금 시간이 한 서너 달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제자리를 찾는 모양새도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게 조심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즘에 네, 이제 부동산에 그렇습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민감해서. 그러니까 실수요가 많은 전세 시장으로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세값도 우리가 지금 잘 잊혀져 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매 시장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정부 규제에서 경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요인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새롭게 주택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약 시장으로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하는 도중에 전세로 입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전세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시장 상황이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용성의 규제를 지금 앞둔 부동산 시장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과 오늘 소중한 시간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